자, 수능에 꼭 나오는 수학 공식 10가지. 첫 번째,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한 점이 있어요. 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x, 자,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고요. 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x1, y1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관계된 내용은요, 이제 최단거리에 관계된 내용과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나오는 내용은요, 이제 수직이나 평행과 연결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점에서 직선까지의 수선의 발을 내려 그었을 때에, 그쵸? 이 거리를 점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따라서 점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는, 자, 루트 x 앞의 제곱, y 앞의 제곱입니다.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에 갖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게 되면 절대값 ax1 더하기 by1, 자,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추가를 하자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있어요. 평행.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한 녀석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면은, 자, 다른 한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x, y 부분이 이제 뭘 결정을 하는 겁니까? 여기가 기울기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기울기는 같고, 자, 요 뒷부분, 그쵸? 요 뒷부분이 누구를 결정하느냐면 y 절편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y 절편이 뭐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 점을 잡아가지고서 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이 공식 자체를 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외워달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루트 x 앞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y 앞의 제곱, b 제곱분의 절대값 c 마이너스 c 프라임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번외로 얘기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많이 나오는 내용이 어떤 이제 거리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뭐 이제 뭐 최단 거리 아니면 거리의 최대라든가 최소와 연관돼서 나오는 문항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빠짐없이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 일단은 첫 번째는 평행입니다. 평행.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고요. 뭐 곡선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B점이에요. 자, 이 위에 움직이는 한 점이 있습니다. 요 위에 동점, 움직이는 한 점이 있을 때에, 자, 이때에 이 삼각형, 자,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현재 밑변은 고정입니다. 밑변은, 자, A, B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높이가 높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높이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 아래에 있는 직선과 평행한, 이 둘은 이제 평행하게 된 거죠. 그쵸?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에 요때 요 만나는 점, 이때가 높이가 가장 뭐해진다는 얘기입니까?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해줘야지만은 넓이가 무엇이 된다는 거,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직에 관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수직. 자, 수직은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죠. 한 점에서 수선의 발 내려 그었을 때에 만나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최단거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수직 나오게 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수직은, 그렇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자, 이 형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m1, m2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보입니까? 두 근의 곱처럼 보여야죠. 자, 따라서 두 근의 곱의 형태처럼 보여가지고서 수직이다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자,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형태의 문제도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지수 로그 함수의 성질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는 뭐 지수의 법칙도 있고 로그의 성질, 로그의 법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밑변환 공식이 있어요. 밑의 변환 공식. 로그에서 밑이 다르다. 그러면 밑을 뭐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밑을 같게 만들어 줄 때에 우리가 쓰는 공식이 바로 밑변환 공식이 있습니다. 밑변환 공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쵸? 로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로그, 자, A의 B는, 자, 밑진수를 바꾸게 되면은요, 역수가 됩니다. 로그 B의 A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자, 로그 A의 B는, 자, 다른 밑을 쓰고 싶은 거예요. 로그 C,
로그 C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은요, 이 밑에 있는 녀석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밑에 있는 녀석은 밑에 진수 자리로 가고요. 위에 있는 녀석, 진수 자리에 있는 것은 위에 진수로 갑니다. 자, 이 식에서, 자, 여기 나눠져 있는 요거를 가서 곱해지는 거예요. 곱해지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로그, C의 A 곱하기 로그 A의 B는, 자, 로그 C의 B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니까 마치 얘를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주자면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주자면, 자, 로그, 자, 2의 3 곱하기, 자, 로그 3의 5, 자, 곱하기, 로그 5의 8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3, 3 이어져요. 지워지고, 자, 5, 5 이어져요. 지워지고, 자, 그렇게 남게 되는 게 로그 2의 8이 되는 것이고요. 자, 로그 2의 8은 로그 2의 세제곱이니까, 자, 3 앞으로 나가서 3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하나 더 있던 건 뭡니까? 세 번째, 얘가 있어요. 우리가, 자, 지수가 있습니다. A의 로그, 자, 누가 있냐면 A의 B가 있으면, 자, 얘와 얘를 자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얘와 얘를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리를 바꿔주게 되면은, 자, B의 로그 A의 A. 자, 밑진수 같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B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공식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거꾸로.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y는 이런 게 있어요. 자, 2 곱하기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 이동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얘의 그래프를. 그렇다는 얘기는요,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밑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밑이 지금 3이죠. 얘는 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를 3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거꾸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식을 보는 눈이 다른 방향으로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반대 방향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는, 자, 2의 로그 3의 3이 되고요. 자, 얘는 2와 3을 바꿔주면 3의 로그 3의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2라는 숫자 대신에, 자, 얘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y는 얼마가 됩니까? 3의 로그 3의 2, 자, 곱하기 3의 x의 제곱이 되고요. 자, 밑 같으면은 누가 됩니까?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요. x 플러스 로그 3의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습니까? y는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그쵸?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3의 2만큼 뭐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평행 이동했다라고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수의 밑변환 공식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함께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기본적인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역함수에 관계된 내용들을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함수에 관계된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가야 될 내용은 이 그래프를 꼭 그리시라는 얘기예요. 아주 쉽지만, 그쵸? 간단한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x가 있습니다. 여기 x가 있고요. y가 있어요. 자,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0 대입하는 거죠. 0 대입하면은, 자, 0 대입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2의 0제곱이니까 1 나오겠죠. 1. 자, 1 대입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대신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 점들을 이어보는 거예요. 이 점들을 이어보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은요, 점근선이 누가 됩니까? 점근선.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의 x의 제곱의 그래프는 항상 0보다 큽니다. a의 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요. 지수에서 꼭 지켜야 될 내용은, 그렇죠? a의 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얘를 치환을 하는 경우들. 아, 지수를 내가 치환을 하게 되면 0보다 크구나. 그쵸?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형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a의 x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역수의 합골입니다. 역수의 합골은 산술 기하 평균을 쓰게 돼 있어요. 자, 양수이고요. 자, 따라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a의 x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2로 나눈 값은 크거나 같다 루트 a의 x의 제곱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 따라서 역수끼리 곱한 거니까 얘는 1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2가 1로 가서 곱해지는 거니까 결국에 이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해가지고서 요렇게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얘도 그래프를 그리면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식의 그래프. 2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식. 우함수가 됩니다. 우함수가 되는 거고요. 얘와 헷갈리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은 a가 이제 뭐 1보다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에 얘 그래프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가 다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가 다 되더라라는 거. 자, y는 2의 x의 제곱과 비교되는 게 누가 있냐면 y는 3의 x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얘의 절대값이 커졌습니다. 그럼 1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 대입했을 때 3이 나옵니다. 여기를 지나요. 대신 0 대입했을 때는 여전히 1 지납니다. 대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는 3분의 2를 지나요. 그럼 2분의 1보다 작은 값이 되니까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은요, y는 3의 x의 제곱의 그래프랑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에, 자, x가 0보다 클 때 n은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그렇죠. 2의 x의 제곱보다는 3의 x의 제곱이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2의 x의 제곱이 3의 x의 제곱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4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2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2가 있고 로그 3이 있고요. 로그 2분의 1이 있고 로그 3분의 1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4개의 그래프를 머릿속에다 담아두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담아두고 나중에 문자로 나오더라도요, 충분히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불어서 얘와 같은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자, 참고로 로그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는 자,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그릴 때에 우리가 꼭 생각해둬야 되는 거. 아까 지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지수는 a의 x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로그는 진수 조건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진수 조건을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x 진수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수와 로그 공통점이 있었죠. 자, 밑이 1보다 크면은 자, 같이 놉니다. 자, 밑이 1보다 크면 같이 논다는 뜻은 이렇습니다. x값이 커지면 y값 커지고 x값 작아지면 y값 작아집니다. 부등호 방향도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변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밑이 1보다 크게 되면은 같이 논다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증가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부등호 방향, 부등식에서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반대로 놉니다. 반대로 논다라는 거. x값이 커지면 y값 작아지고요. x값 작아지면 y값 커지고, 자, 부등호 방향도 반대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논다. 이때는 감소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부등호 방향도 이때는 반대로 바뀝니다. 여기는 부등호 방향도 그대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대로 가고 이때는 반대로 바뀐다. 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등차 등비 수열의 일반항과 합이에요. 자, 일단은 등차 수열 먼저 가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은 자, 첫 번째 일반항이 있어요. 자, a의 n은 자, a 플러스 m-1 d가 됩니다. 자, 이때의 a가 뭐가 됩니까? a가 첫째 항이 되는 것이고요. 요 a는 첫째 항. 자, d는 공차가 됩니다. 공차. 그렇죠? 일정하게 더하는 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하게 더하는 수가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식을요, 전개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은, AN은 항상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N에 관한 몇 차식이 되는 거예요? N에 관한 1차식이 된다라는 거. 자, 그때에, 자, 이 개수가 누가 됩니까? 개수가 공차가 되는 거예요. 개수가 공차가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이 있고요. 4가 있고요. 7이 있고 10이 있습니다. 점점점. 자, 얼마씩 더하고 있나요? 3씩 더하고 있어요. 3씩 더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공차 D가 3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AN은 일단 써야죠. 3N이에요. 3N. 요 앞에 붙어 있는 게 공차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요, 뒤에다가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N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첫째 항이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n에다가 1 대입해 첫째 항 나오려면은 3에다가 얼마 더하시면 됩니까? 마이너스 2를 더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일반항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공식이 있습니다. 합공식. 등차의 합은 SN은 자 2분의 N의 첫항 플러스 끝항으로 갑니다. 자, 얘가 이제 첫항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이제 끝항이 되는 거예요. 끝항. 그러면 이제 끝항은요, 이렇습니다. S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거니까요. 그쵸? 요 N항이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2분의, 자, N의, 자, 2A 플러스 N-1 D가 됩니다. 실제로 얘도요, 일반항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N에다가 D를 곱하게 되면은, 2분의 D의 N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도 여하튼 간에 n에 대해서 묶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n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수항 없어요. 상수항 없습니다. 상수항 들어가게 되면 첫째 항 빼고서 등차가 되는 경우예요. 대부분 뭐 이제 특이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자, 그러면은요, 위에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얘를 가지고 봅니다. 얘를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SN은 2분의 공차가 3이죠. 그러면 3n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얼마 n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맞춰주느냐? 맞춰주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S에다가 1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2분의 3에다가 내가 얼마를 더하면 첫째 항이 나오느냐? S1이 첫째 항 아닙니까?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째 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1이 나오려면은 여기다가 얼마 더하시면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요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너의 SN은 2분의 3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n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등차의 합은 n에 관한 몇 차식이 됩니까? 2차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등 B로 갑니다. 등 B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등차였어요. 얘가 등차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등 B가 됩니다. 자, 등 B의 일반항은 간단합니다. AN은 자, A 곱하기 R의 n-1제곱. 자, 요 R이 뭐가 되는 거예요? R이 바로 공비가 되는 겁니다. 공비. A는 첫째 항이 되는 것이고요. 첫째 항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습니다. 첫째 항은 찾는 거 쉬워요. N에다가 1 대입하면 그냥 첫째 항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공비는 살짝 쿵 어려울 수도 있죠. 살짝 쿵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주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AN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2에 2n-1 곱하기 3에 2-n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비 R을 찾는 겁니다. 공비 R. 그럼 이제 대부분은 학생들이 이렇게 찾습니다. A에다가 그냥 1 대입하고요. A에다가 2 대입해서 여기서 얼마 곱했네?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R을 볼게요. 여기 지금 R을 보면은 N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게 R이에요. N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게 R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N제곱이 있는 항. 보세요. n제곱이 있는 거 이렇게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내가 끄집어냅니다. 뭐 이거 숙달되면 그냥 눈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2의 2n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3의 마이너스 n제곱이 되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4의 n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3의 n제곱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자, 이쪽은 3분의 4의 n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공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끄집어낼 때에는 2의 2n제곱, 그럼 2의 제곱이네. 이렇게 해서요. 여기서 2의 2n제곱이면 2의 제곱이 되고요. 3의 마이너스 n제곱이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니까 너는 3분의 4다.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등비의 합공식입니다. 등비의 합. 자, SN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또는 1-R 분의 A의 1-R의 n제곱이 됩니다. 뭐 이건 이제 공식에다 대입을 하시면 돼요. 공식에다가요. 그래서 R이 1이 아닌 경우에,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 1보다 크면은 앞에 있는 공식을, 자, 1보다 작으면 뒤에 있는 공식을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식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식을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치면, 그쵸? 이 부분을 라지 A라고 내가 둘게요. 자, 그러면 SN은 이렇게 됩니다.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보니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의 형태를 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등비의 합은 항상 얘와 얘를 더한 값이 0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Sn은 자, 3에 곱하기 2에 n제곱 플러스 k가 있답니다. 얘가 첫 항부터 등차가 된대요. 첫 항부터 등비요. 첫 항부터 등비가 된답니다. 자, k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등비가 첫 항부터 등비가 될 수 있는 합은 무조건 얘가 지금 R의 n제곱 아닙니까? 얘가 a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얘랑 더하면 무조건 0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증명했지 않습니까? 이 식에서 증명을 했어요. 그렇죠? 이 식에서 이렇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다라고 확정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시그마 공식입니다. 시그마 공식. 시그마 공식들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 선생님이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누가 있느냐? 다항식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항식꼴. 자, 다항식꼴이 나왔을 때에는 공식을 이용을 해요. 공식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의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자, 시그마 안에 있는 식이 다항식꼴로 나왔을 때는 공식을 이용을 해요. 자, 공식은 우리가 몇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 좀 많이 알고 있을수록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이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이렇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자, 1 대입하면 1, 2, 3, 자, n까지의 합은 자,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은 자, 1제곱, 2제곱, 자, n의 제곱은 자, 6분의 n의 n 플러스 1, 자, 2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은 1세제곱, 2의 세제곱, n의 세제곱이 되는데요. 자, 얘는 맨 처음에 나와 있었던 식,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자, 요 세 가지가 이제 필수 공식이긴 해요. 필수 공식이긴 한데, 자,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좀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마이너스 1에다가 대입을 하면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2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얘는 n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2를 곱한 값은 자, 1 대입하면 1 곱하기 2가 되고요. 2 대입하면 2 곱하기 3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n 대입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얘는 3분의 자, n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돼요. 자, 요 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본다라고 치면요.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게 10가지의 숫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가 나옵니다. 그렇죠? 1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더하면 이거 여기 10 들어가는 거예요. 10. 그렇죠? 그럼 얘가 들어가면은 얘가 385가 돼요. 넣어보시면 압니다. 여기 이제 1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11이 되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얼마가 됩니까? 21이 되는 거 아니에요. 37에 21, 3, 2, 6. 2, 여기가 이제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5, 7에 35니까는 얼마가 됩니까? 385. 이거 외워두면 조금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까지만. 그럼 이거예요. 1제곱부터 10의 세제곱까지 더하면은 얘는 55의 제곱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 3, 5, 19까지 더하면 홀수를 10개 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얘는 홀수의 합은 자, 항수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부터 19까지 홀수 10개를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10의 제곱 100이 되는 거예요. 100.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 요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더라라는 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식은요. 5번 같은 식은 이런 겁니다. 여기 원래 이제 K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한 녀석 곱했죠. 그럼 여기도 하나 더해요. 어디다가요? 요 2에다가 1 더하고 하나 더한 녀석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그 다음까지도 있긴 한데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냥 요 내용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항식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수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꼴 나올 때는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등비 합공식을 씁니다. 등비 합공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제곱.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 자리에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등비의 합공식. 자, 등비 합공식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그쵸? 요 등비 합공식. 얘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비 합공식에다 집어 넣으려면은요, 누구 하시면 돼요. 첫째야, 그쵸? 첫항. 그 다음에 R, 공비, N, 항수, 그쵸? 이거 대입해가지고서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자, 분모 곱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분모 곱골이 나오면은 부분, 분수, 분해를 이용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A, B 둘이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자, 곱해져 있으면은, 자, 이거 순서 잘 지키셔야 됩니다. 뒤에서 앞에를 뺀 녀석을 밑에다가 깔아주시고요. 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됩니다. 순서 지켜주셔야 돼요. 순서 지켜달라는 거. 자, 그러면 얘도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세 가지나 돼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1분의 1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쓰게 되면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점점점. 자, 나중에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뒤에서 앞에 빼면은요, 전부 다 1 차이 나요. 1 차이 나니까, 자, 이 값이 1이니까는 밑에 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분리해가지고 내가 구해주게 되면은 누가 나오느냐? 얘가 나옵니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지워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앞뒤 지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뒤, 앞 지워지니까, 자, 얘는 앞에에서 남았으니까는 플러스, 얘는 뒤에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밑에 깔 값은 1이니까는 깔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두 번째씩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 2K 플러스 1 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써볼게요. 써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는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자,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자, 마지막에는 2n 마이너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서 앞에를 빼게 되면 전부 다 2씩 차이가 나요. 2씩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밑에다가 2를 깔아줘야 돼요. 2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분리를 하게 되면 앞에는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1에서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러다 보니까 3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게 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뒤, 앞이 지워지니까 앞에 남으면 플러스, 뒤에 남으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눈에 익혀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정을요. 그러면 저절로 외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면서도 어렵긴 하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K에 K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요거를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점점점. 자, n-1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n-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자, n에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요. 뒤에서 앞에 거를 빼면은 전부 다 2씩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2를 밑에다가 깔아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지워지는 게 이래요. 어떻게 지워지냐면요. 잘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뒤, 앞, 한 칸 건너갑니다. 뒤, 앞, 뒤, 앞, 뒤, 앞. 그래서 앞에서 두 개가 남아요. 그럼 여기는, 자, 앞 지워지고 뒤에서 두 개가 남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앞에서 남으면 플러스, 뒤에서 남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자, 얘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자주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니까는요, 꼭 자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다섯 번째, 삼각함수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자, 삼각함수 그래프의 성질에서는요, 첫 번째, 자, 기함수냐 우함수냐를 먼저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런 이제 대칭성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기함수. 원점의 대칭이죠. 원점의 대칭.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원점의 대칭인 녀석은, 그렇죠, 사인과
탄젠트가 됩니다. 탄젠트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우함수. 자, 우함수는 그렇죠.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자, 얘는 코사인 그래프가 여기에 해당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 이제 주기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기성.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기성.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칭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주기에 관한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대칭성, 주기성, 이제 최대 최소도 또 있겠죠. 주기가 있고 최대 최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자, y는 a 사인, 자, 위에 나와 있는 거 bx 플러스 c 플러스 d부터 출발합니다. 요거는 사인 대신에요. 그쵸? 코사인이 나와도 뭐 비슷한 결이 있습니다. 비슷한 결이 있으니까는요. 그쵸? 요거 대신 이제 우리가 코사인 나와도. 자, 일단 내용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요. 사인이나 코사인은 지 아무리 커봐야 얼마부터 얼마. 그쵸? 사인이나 코사인은 아무리 커야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지금 누구를 곱했습니까? a를 곱했어요, a를. 자, a를 곱했으니까는요, 여기다가 이제 각각 a를 곱합니다. 그러면 a 사인, 자, 네모는, 자,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움직이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은 절대값 a라고 놓으시면 되고요. 큰 값. 이쪽은 자, 마이너스 절대값 a, 작은 값이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얼마만 더하신 거예요? d를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a의 사인 값에다가 우리가 d를 더하게 되면은 이쪽은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값이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됩니다.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인은 출발점이 딱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출발점이 0부터 출발해요. 0부터. 그쵸? 0부터 출발해서 자, 위로 한번 파도 한번 쳤다가 제자리 오는 거. 여기가 원래 얼마입니까? 1이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 요게 이제 y는 사인 x의 이제 기본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발전을 시키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발전을 시키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최대값, 최소값 우리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저 이제 가로 안을 좀 해결해 볼게요. 가로 안을 좀 해결해 본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저거 다시 한번 쓸게요. y는 a의 사인 b로 묶어줘야 돼요. x 플러스 b분의 c가 됩니다. 플러스 t. 자, 이게 번거롭지만은요, 반드시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x 앞에 걸로 묶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잘 보세요. 요 얘기를 먼저 할게요. 얘는, y는 a 사인 bx의 그래프를, 자,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습니까? x축으로, 자, 마이너스 b분의 c 만큼. 자,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습니까? 그렇죠. d만큼 뭐 했다?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평행 이동한 내용을 보려면은 그렇죠. x 앞에 있는 저 b로 묶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또 하나 더 있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요거 봤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평행 이동 봤고요. 자, 이제 아직 안 끝났어요. 세 번째 또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 b에서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y는 그냥 다시 한번 쓸게요. a의 사인, 자, bx, 자, 사인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에다가 플러스 d라고 돼 있는데, 자, 요 부분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x 앞에. x 앞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예요. 2파이. 근데 얘는 그쵸? 주기가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주기가 2파이를 누구로 나누셔야 됩니까? b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주기는 어차피 반복되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양수로 보시면 돼요. 절대값 b분의 2파이. 그래서 얘가 이제 주기가 되는 겁니다. 주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기가 2파이다라고 하면은 식을 이렇게 쓰죠. fx는 f의 x 플러스 2파이. 그래서 사인의 주기는 2파이. 코사인도 주기가 2파이입니다. 탄젠트만 파이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만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탄젠트를 좀 잠깐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y는 a 탄젠트 bx. 요 정도만 쓸게요. 요 정도만요. 뭐 y축으로 평행 이동화까지 쓰지 않고요. y는 a 탄젠트 bx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탄젠트 x는 원래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최대 최소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뭐 그 최대 최소를 구할 수는 없어요. a를 곱해도 최대 최소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못 구합니다. 그럼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주기를 볼게요. 주기는 원래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입니다. 그 파이를, 그쵸? 여기 x 앞에 개수 b가 있죠? 절대값 b로 나눠주시면 주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탄젠트에서는 또 나오는 게 있죠. 뭐가 나옵니까? 탄젠트에서 나오는 거.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이 있습니다. 점근선. 그럼 이 점근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점근선. 자, 이 점근선을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선생님이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잘 보십시오. y는 우리가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탄젠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x가 있고 y가 있고 점점점점점. 그렇죠? 일단 점근선을 막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려놓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그려놓으셔야 돼요. 같은 간격으로. 자,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놓으시면은, 자,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주기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얘의 주기는, 그렇죠, 얘의 주기는 파이예요. 파이.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 아, 주기의 딱 반이 되는 거예요. 주기의 딱 반. 선생님 지금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자, 0부터 파이까지가 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기의 반에서, 반이면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2분의 파이에서 점근선이 나왔어요. 아, x는 2분의 파이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나옵니까? 얘도 파이 간격으로 나와요. 얘도 파이 간격으로 나옵니다. 주기 간격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기 간격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점근선, 여기다 쓸게요. 여기 점근선 x를 쓴다라고 하면은, 점근선 x는 2분의 파이가 되는데, 얘가 파이만큼 나옵니다. n 파이. 그쵸? 그래서 n이 0일 때는 2분의 파이고, n이 1일 때는, 그렇죠, 여기 2분의 3파이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거를 우리가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점근선 x는, 자, 얼마만큼 나온다고요? 주기의 절반. 그러면은, 2의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마다 나오느냐? 주기마다 나옵니다. 주기마다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b분의 파이 곱하기 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게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 6번째, 사인, 코사인 법칙과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출발합니다. 사인 법칙은 언제 쓸까요?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은요, 각둘 변둘이 마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식이 들어가요. 아니면, 자, 외접원에 반지름이 있어요. 이 말은 외접원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둘 변둘 마주보고 있거나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사인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각형을 이렇게 쭉 그리게 되면은,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습니다. 자, A에서 바라보는 변이, 그렇죠, 변 A가 되고요. 자, B에서 바라보는 변이 변 B가 되고요. C에서 바라보는 변이 변 C가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세 꼭지점을 잇는, 자, 원을 그리면 그게 외접원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외접원의 중심에서 얘를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은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요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우선은 얘부터 갑니다. 사인 A에서 바라보는 A랑, 자, 사인 B에서 바라보는 B랑, 자, 사인 C에서 바라보는 C가 같습니다. 이 값이 2R이 되는 거예요. 2R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는 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는 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A 대신에, 그쵸, 2R 사인 A라고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쵸? 반대로 나는 사인 A 대신에, 그쵸, 2R분의 A라고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공식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삼각형의 세 변의 B는 2R 사인 A, 2R 사인 B, 2R 사인 C가 되니까 2R이 다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인 법칙은 첫 번째, 두 번째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번외로 이런 게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었죠. 이게 외접원이 항상 등장을 해요. 외접원이 항상 등장을 하고요. 이 외접원에서는 전부 다 지금 뭐가 나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밑각의 크기. 그렇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자, 몇 개가 나오게 되더라? 3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 하면 나오는 내용들,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항상 수직 이등분한다. 요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외접원이 등장을 하면은, 외접원이 등장을 한다. 외접원이 등장을 했으니까는, 자, 3개의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등변 삼각형 하면 나오는 내용은, 자,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밑각이 같다랑, 자, 항상 수직 이등분한다는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삼각형이 등장을 하면 항상 떠올려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나오면 항상 떠올려야 되는 내용.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삼각형에서의 내각의 합은 180도. 파이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얘랑 연관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한 각을 물어봅니다. 두 각의 합, 이런 거죠. A 더하기 B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A 더하기 B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얘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코사인도 나오겠지만은 나오는 내용은 사인 아니면 코사인입니다.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가 누구로 바뀔 거냐? 그럼 사인은 자,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파이에서 C만큼 뺀 값이나 C만큼 온 값이나 서로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너는 그냥 사인 C가 된다라는 거. 코사인은 달라요. 자, 코사인은 자, 파이 마이너스 C가 마이너스 코사인 C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두 가지도 같이 알고 있어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첫 번째 말고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느냐? 물어보는 거를 포함해서 각 하나 변 3개입니다. 물어보는 걸 포함해서 각 하나 변 3개가 된다라는 거. 자,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A가 있고요. 자, B가 있고 C가 있고요.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각 하나 주어지고요. 변 2개 주었을 때 우리가 나머지 변 하나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은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는 식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습니다. 변 3개 주어지고 각 하나 구하는 경우에요. 자, 코사인 A는 자, 누가 됩니까? 요 식을 변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자, EBC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해서 요게 코사인 법칙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어보는 거 포함해서 각 하나의 변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 변 2개와 각 하나가 주어졌을 때는 이 식을, 아니면 변 3개가 주어졌을 때는 이 식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최근에는 위에 거랑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넓이까지 포함을 해서요. 자,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인데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요, 그냥 이 식 하나만 알고 계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자, 보시면은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변과. 그러니까 여기가 A고요. 자, 여기가 B고요. 자, 여기가 세타입니다. 세타예요. 자, 따라서 너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추가를 합니다. 뭐를 추가를 하느냐? 이런 내용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원이 있어요. 원. 자, 원에 예를 들어서 이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다고 할게요.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자, 내 대각의 합은 항상 180도입니다. 즉, 뭔 소리냐면요. 각 A와 각 C를 더한 값은 각 B와 각 D를 더한 값은 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파이가.
그래서 이제 요 내용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네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런 사각형도 특이하긴 특이한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사각형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형과 삼각형의 합으로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빼는 형태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사각형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요,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를 자, 이렇게 쪼개 가지고서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볼 거냐는 문제를 보면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7번째 0분의 0꼴의 극한입니다. 뭐 0분의 0꼴의 극한도 있고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에 관계된 내용을 정리할 텐데,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에 분모에다가 대입을 했더니만 0이에요. 자, 분자에다가 대입했더니 0입니다. 자, 얘가 어느 하나의 상수값에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0이 아닌 값에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이건 일명 우리 이제 응꼴, 0분의 0꼴이라고 합니다. 응꼴, 0분의 0꼴.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거를 탈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분모가 0이 되는 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가 있어요. 인수분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리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인수분해하고 언제 유리화하느냐.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하시고요. 그렇죠? 아니면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분의 0꼴, 응꼴. 자, 분모가 0 되는 걸 탈출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요 나오는 형태가 굉장히 재밌는 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에 결국에는 분모, 그러니까 유리화나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그쵸? x 마이너스 a 얘가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a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인수분해나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분자 분모에 반드시 누구를 갖더란 얘기입니까?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갖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갖는다라는 거. 자, 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두 가지.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예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 마이너스 1분의 자, fx가 2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가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윗부분 아랫부분 좀 내용이 다릅니다.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갖는 거예요.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분모에다 대입했더니 0이에요. 그렇죠?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자에다가 대입했을 때도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자, fx는 반드시 x-2를 인수로 갖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뭔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 0분의 0꼴의 문항들은 얘를 다시 한번 여기다 대입해 주셔야 돼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줘서 자, x-1 약분해 가지고 나머지 식에다가 1 대입해 가지고 2가 나오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0 나올 때가 문제예요. 0 나올 때. 왜 0 나올 때가 문제냐면요. 잘 보세요. 분모에다 대입하니까 0입니다. 분모에 대입하니까 0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분자에 대입했을 때도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fx는 지금 x-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식을 gx라고 일단 둘게요. gx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얘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리미트 자, x가 1로 갈 때에 이 식은 x-1분의 자, fx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x-1에 자, gx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0이랍니다. 일단은 0분의 0꼴 탈출했어요. 그쵸?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g에 1을 대입한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gx 자체도 x-2를 인수로 갖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fx는 그렇죠? fx는 x-1에다가 얘도 x-1이 있으니까 제곱을 인수로 갖는 형태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fx가. 그래서 나중에 이 정도쯤은 그렇죠? 얘가 0이 아닌 상수가 나왔을 때는 x-1을 인수로 갖는구나. 자, 얘가 0이 나와 버리면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리미트, 이번에 x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푸는 겁니다. 자, 얘는 원칙은 이렇죠.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자, 분자, 분모를 나누는 겁니다. 분자, 분모를 나누어서 자, 누구를 이용합니까? 우리 아주 중요한 성질 있죠. 바로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로 갑니까? 0으로 수렴한다라는 이 중요한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푸는데, 자, 이렇게 풀지 않고 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겠죠. 자,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최고차항을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되겠죠.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첫 번째,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최고차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큰 경우에는 밑에가 더 큰 거죠. 무한대분의 상수꼴과 또 동일합니다. 0으로 수렴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분모와 분자가 같은 거예요. 최고차가. 자, 이때는 최고차 항의 개수만 뽑아냅니다. 개수만 뽑아내요. 당연히 0이 아닌 값이 나오겠죠. 아름다운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분모보다 분자의 최고차가 더 큰 거예요. 자, 분자의 최고차가 더 크게 되면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수렴을 하고 아름답게 나오는 형태는 역시 얘가 되겠죠. 그쵸? 0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경우니까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최고차항을 비교해가지고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그래서 자, 요 내용들 함께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여덟 번째, 미분 개수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제 미분법에 대한 공식이랑 그 다음에 미분 개수, 도함수에 관계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우선은 F'A 미분 개수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미분 개수입니다. 미분 개수. F'A가 되겠죠. 자, F'A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먼저 볼게요. F'A라고 하는 것은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식을 써보겠습니다. 식을 쓰게 되면은 자, 우리 공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H 공식이 있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가 있고요. X 공식이 있죠.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자, 마이너스 F A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꼴이 맞기만 하면 돼요. 꼴을 맞춰가지고 가면 되더라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극한입니다. 극한은 극한인데 중요한 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미분 개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분 개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 이 미분 개수가 존재해야 되는 건데요. 미분 개수가 존재해야 되는 건데 보시면은 이 미분계수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누가 됩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됩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지금 나와 있는 요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되는 거예요. 극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극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극한은 항상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좌가 있고 우가 있어요. 좌가 있고 우가 있으니까 이 좌우가 서로 뭐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이걸 우리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같아야지만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요. 보겠습니다. 그럼 fx가 있어요. fx가. 이 f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요.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에 미분 가능하면 항상 누가 성립을 합니까? 그렇죠? 연속이 성립을 해요. 자, 조심할 거는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이 연속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요 예외적인 놈이 있겠죠? 예외적인 놈. 미분은 가능하지 않지만 연속인 게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은 요렇게 뾰족점.
그쵸? 첨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얘는 뾰족해가지고서야 미분 되지 않습니다. 대신 연속은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f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f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요러한 성질은 그냥 외우고 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mh분의 a 플러스 nh 마이너스 f의 a는 자, 여기 이제 m이 있고요. n이 있죠. 자, 따라서 너는 m분의 n의 f 프라임 a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쵸? 자, 두 번째.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여기 이제 h분의 h입니다. f의 a 플러스 mh 마이너스 f의 a 플러스 nh는 자, 실제로는 여기다가 뭘 넣습니까? 그쵸? 여기다가 마이너스 fa의 플러스 fa를 집어넣어서 꼴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m이 있고요. 여기가 n이 있죠. 백입니다. 그래서 얘는 m-n에 자, f 프라임 a가 됩니다. 자, 미분 가능할 때만이에요.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미분 가능할 때. 그쵸? 미분 가능한지 모르면 쓸 수 없습니다. 미분 가능한지 모르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자,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에 f의 a 플러스 m분의 1. 자, 빼기 f의 a는 자,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냐면요. 이렇습니다. m분의 2를 h라고 치환을 해요. 자,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그쵸? n이 무한대로 가면, n이 점점 무한대로 가면은, 자, h는 0이 아니에요. 0 플러스가 돼요. 0 플러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에, 자, n 대신에 h가 들어가고요. 자,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가 돼서, 결국에는 얘는 이제 누가 되는 겁니까? f 프라임 a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왜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분 가능하면 어차피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랑 같아질 거란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미분 가능하면 자, 우랑 좌랑 뭐 할 테니까 같을 테니까는 미분이 가능한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분 가능한지 모르면 이렇게 못 씁니다. 누구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얘는 우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좌는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좌우가 같은 거니까는 우랑 좌랑 같을 테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미분 가능한지가 만약에 모르면은 그렇죠? 좌를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노트만 보시면 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도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거. 그렇죠?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fx가 이렇게 있어요. fx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의 자,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가 있어요. 자, 얘가 0이면, 그쵸? f 프라임 1이 0이냐? 틀립니다. 그쵸? 틀려요. 그러니까 얘가 왜 틀리느냐? 이러한 발레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발레가 되는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fx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분이 안 되는 거죠. 미분이 안 됩니다. 갖다가 대입하시면 얘 0이에요. 얘 0. 얘도 0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분자가 0이에요. 그냥 0 돼버립니다. 근데 얘 미분 돼요, 안 돼요? 미분 안 됩니다. 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아닙니까? 그쵸? x는 1에서 뾰족해요. x는 1에서 뾰족하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된다라는 거. 얘 미분 안 돼요. 미분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틀리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뭐가 있느냐? 요런 내용이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등장하면요, 곱의 미분법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법 공식 중에 다른 건 몰라도요,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 얘부터 하겠습니다. fx의 n제곱을 미분하는 거예요. 그쵸? y는, 자, fx의 n제곱을 우리가 미분을 하시게 되면은 n 앞으로 나가요. fx에서, 자, n 하나 뺍니다. 자, 끝난 거 아닙니다. 자, 안에가 미분되면 미분해서 곱해주셔야 돼요. f 프라임
x가 된다라는 거. 자, 이 식에 의해 가지고 이 식은요 증명하는 방법은 곱의 미분법으로 증명을 합니다. 따라서 y는 자 우리가 이제 fx gx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곱의 미분법은 어떻게 됩니까? 곱의 미분법은 y'은 앞미분 뒤에 거 냅두시고요. 에다가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경우도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줄게요. 예. 자, 예를 들어서 fx에 플러스 x에 f 프라임 x다. 요렇게 나와 있는 거는 x에 fx를 미분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미분하면은 그쵸? x 미분하면 1이니까는 fx만 남고요.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x에 f 프라임 x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보다 더 복잡한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9번째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자, 일단은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요 이렇게 fx가 있습니다. y는 fx가 있고요. 자, 얘 위의 점 그쵸? 여기 이제 x는 a라고 둘게요. x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고요.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요 일단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되겠죠. 갖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 갖다 대입하면요 얘가 얼마가 됩니까? a, f,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 a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자, 첫 번째 이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f a를 빼시고요. 자, 기울기가 f 프라임 a가 되겠죠. 자, x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 법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수직인 직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이제 간단하게 법선이라고 할게요. 얘는 접선과 수직입니다. 수직. 그럼 수직이면 얘의 기울기는 자, 얘의 기울기는 역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되겠죠. 왜냐면 두 기울기 곱이 수직이면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f 프라임 a 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얘는 지나는 점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두 번째 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f에 여기까지 동일합니다. 는 기울기만 다르겠죠. 마이너스 f 프라임 a 분의 1에 x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를 한번 그려볼게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곡선 밖에 점이 있는 겁니다. 밖에 점. 그쵸? 밖에 점. 예를 들어서 A, B입니다. 이 A, B에서 여기서 접선을 긋는 거예요. 접선을 긋다 보면은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접점이 되는데 접점을 몰라요. 그쵸? 그래서 순서를 정해주겠습니다. 곡선 밖의 점, 자, A, B에서 그은 접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순서를 결정해 줄게요. 첫 번째. 자, 임의의 접점을 잡습니다. 임의의 접점을 잡습니다. T, FT라고 둘게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제 X가 T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X가 T가 되는 거예요. 여기 X가 T. 됐습니까? 여기 X가 T가 되는 거예요. 뭐 여기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여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임의의 접점 얘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냐? 두 번째는 자, X는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요. 접선의 기울기. 자, 따라서 기울기는 F 프라임 T가 되겠죠.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접선의 방정식이니까요. Y 마이너스 F T는 F 프라임 T의 X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지나는 겁니까? 그렇죠. A, B가 여기에 지난다라는 얘기예요. 아, A, B가 지나는 거니까 자, 지난다.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A를 대입하고 여기다 B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요.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때에 이 T의 개수. 이때 나오는 실근 T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가 됩니다. 즉, 접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T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왔다.
접선을 2개 그을 수 있는 것이고요. t의 개수가 3개 나왔다? 접선이 3개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돼요. 아, 여기서 나오는 이 t의 개수는 곧 접선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지만은요. 수직인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참고 삼아서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3차 함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에서 자,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 3차 함수는 변곡점의 대칭입니다. 변곡점은요, 3차 함수에서 2번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운 학생들도 있고 안 배운 학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 변곡점의 특징은 변곡점에서는 이 곡선 위에 여러 개 점이 있어요. 이 변곡점에서만 접선은 오직 1개밖에 못 긋습니다. 그리고 이 변곡점의 대칭이에요. 그래서 한쪽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곡점에서는 접선을 우리가 몇 개를 그을 수 있느냐? 오직 1개밖에 못 그어요. 1개밖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변곡점을 지나는 요 선을 우리는 일명 뚫선이라고도 합니다. 뚫선. 사실 저는 잘 기억 안 나는데요. 그쵸?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 선생님인데.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변곡점을 제외한 뚫선 위에 뚫선 위에 나머지 점에서는 몇 개를 그을 수 있느냐? 2개를 그을 수 있어요. 2개를. 그러니까 이쪽에도 그을 수 있고요. 여기도 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쵸? 2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의 점에서는 전부 다 2개를 그을 수 있더라. 그럼 반대편은 대칭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개를 그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점이 있죠. 자, 보세요. 곡선 위의 점들이 있어요. 이 곡선 위의 점에서는 과연 몇 개를 그을 수 있느냐? 이 곡선 위의 점에서는 2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2개를. 왜 2개를 그을 수 있냐면요. 잘 보세요. 자기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그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점 위에서는 2개를 그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곡선 위에 이 점들 있죠. 이 곡선 위에 이 점들은 전부 다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군데 변곡점은 하나밖에 못 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눠집니다. 영역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 곡선과 저 뚫선에 이쪽 부분이 있겠죠. 이쪽 부분이 있고 이 안쪽에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쪽의 부분에서는 1개밖에 못 그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밖에 1개밖에 못 그습니다. 근데 이 바깥에는 3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3개. 그래서 이 3개는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3개를 그을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변곡점의 대칭이기 때문에 나머지 동일합니다. 동일해서 여기 뚫선 위에 나머지 점 여기 2개가 되고요. 곡선 위에서는 2개가 되고요. 자, 이 뚫선과 곡선 안쪽에서는 1개가 되고요. 요 바깥쪽에서는 3개가 됩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처럼 열심히 그려보셔야 돼요. 선생님도 이거 많이 그려가지고서 이렇게 이뻐진 겁니다.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정적분의 넓이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적분의 넓이에 관한 내용. 자, 정적분의 넓이에 관한 내용. 우선 첫 번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방금 얘기한 3차와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3차와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x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fx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a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제 b라고 하고요.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쪽의 넓이 S1과 이쪽의 넓이 S2가 같아요. S1과 S2가 같다라는 얘기는 자,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A부터 C까지 냅다 적분을 때려버리면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돼버려요. 정적분은 위에 적분한 결과가 플러스, 아래 적분한 결과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적분한 결과가 플러스, 아래 적분한 결과가 마이너스인데 넓이가 같으니까 그 절대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상쇄가 돼가지고 0이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쵸? 이 fx가 3차예요. fx가 3차라고 두겠습니다. 자, fx가 만약에 3차라고 한다라면은 그쵸? 지금 나올 수 있는 저 b점이 뭐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b점은 변곡점이라고 예측 가능하고, 자,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 있어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은 항상 이렇게 그립니다. 같은 간격으로 그려요. 자, 그래서 자, 요 간격이 다 같아요.
자, 이 간격이 같아서 3차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립니다. 위로 한번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왔다가 자,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얘가 변곡점. 간격은 같고요. 자, 뭐 참고 삼아서 얘 대 얘의 b는 1대 루트 3이 됩니다. 루트 3이 되고요. 자, 극대값과 극소값.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는 자, 6분의 절대값 a의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측 가능한 게 뭐냐면 b는 변곡점일 것이고요. 이때의 ab의 길이와 그쵸? 아, b-a와 c-b가 같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3차에서요, 3차만 됩니다. 3차 아니면 안 돼요. 자, 요러한 이제 3차 함수의 특징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특징들.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공식이 있어요. 특수공식. 자, 방금 나온 것처럼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x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알파가 되고요. 여기가 베타가 돼요. 자, 이때의 얘 넓이 S를 구하는 겁니다. 최고차의 개수는 A라고 했을 때, 자, 이때의 넓이 S는 6분의 최고차의 개수가 되어 A의,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fx가,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1대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쓰고서 설명할게. 위에 거는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뭐 이건 뭐 식이 두 개 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요. 3차입니다. 3차예요. 자,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지나거나 알파에서 지나고 베타에서 접하거나 상관없이 자, 어차피 이 넓이는 동일합니다. 왜냐면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3차 함수는 항상 변곡점의 대칭이 되기 때문에요. 넓이나 위아래 저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격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저 부분을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의 넓이 S는 자, 12분의 절대값 A의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됩니다. 식은 이 하나만 세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fx는 최고차의 개수 a라고 두고요. x 마이너스 알파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접하고 베타에서 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위에서는 얘가 2차가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3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3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기울기가 0 되는 값을 알파라고 두고요. 자, 여기가 기울기가 0 되는 값을 베타라고 뒀습니다. 요게 지금 fx 아닙니까? fx. 그쵸? 지금 선생님이 썼던 내용은 이 내용이 됩니다. 여기가 각각 얼마 값이 됩니까? 얘 값은 f의 알파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값은 자, f의 베타가 됩니다. 뺀 거죠. 그러니까 뺐다란 얘기는요. 인테그랄. 자, 쉽게 얘기해서요. 베타부터 알파까지 f 프라임 x의 dx가 되는 거예요. dx. 그러다 보니까는 3차를 미분하면 몇 차가 됩니까? 그렇죠. 3차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얘가 2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예요. 자, 이 함수값의 차이는 결국에는 여기 정적분의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적분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높이 차이는 어차피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넓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넓이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 자, 요것도요. 보면은 이제 뭐 3차 말고 4차도 있고 그런데요. 뭐 필수적으로는 사실은 뭐 선생님 봤을 때는 1번, 2번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뭔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수능에 꼭 나오는 10가지 공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10가지 얘기했으니까요. 자, 수능 때까지. 자, 수능이 아니래도 우리가 이 공통 과목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식들 꼭 기억을 하면서 얘만 있진 않겠죠. 얘만 있지 않지만은 마음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요 10가지, 사실은 10가지라고 했지만 선생님이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쵸? 자, 이것만 갖고도 반드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니까는요, 꼭 이 내용들 여러 번 반복해서 수능 때까지 가지고 가시면서 이 강의도 한번 돌려볼 수 있도록 하세요. 쭉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요. 그쵸? 유튜브에 올릴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유튜브나 리스에 올리는데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서 꼭 수능에서 대박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